이번 시간은 시민경 제4항 회풍문합 100일 공료에 대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주에 회풍문합이란 조식 수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00일 공령은 100일이면 공이 신령스러워진다 는 뜻입니다. 공부의 진체를 존무수유 한 구절로 축약하시고 이어서 존무수유하는 방법을 풀이하실 겁니다. 100일 공령의 단계야말로 공부의 기초인데, 100일 공령의 단계가 공부 기초입니다. 조식수련이 연간이 지난 데야 100일 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순전히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100일 공령이 되고서부터,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기운도 제대로 쌓이기 시작하고, 조식법, 수련법 자체도 좀 능숙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축기량이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100일 공령의 단계에서 많이 되어 있고요. 공, 아직 단이 덜 됐지만, 그 공명, 신령스러운 공이죠. 행한 소유수법, 그 공 자체가 신령스러워져 있어요. 저 스스로 합니다. 태식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도가기통에서는 이 태식에 진입하는 것을 거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식에 진입하면 그 이유는 자기 전생 크기만큼 상천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간다고 보는 거예요. 웬간히 큰 죄를 짓기 전에는 간혹 갑니다. 이거 사실 거의 성공이나 마찬가지예요. 100일 등 단계에 도달하기까지가 거의 준비 단계에 가깝고 100일 공령의 단계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단하게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100일 공령 자체가 단의 초기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인 셈이고요. 100일 공령의 단계 상당히 중요하죠. 존무수유 한 단어라고 할까? 그걸로 조식수련법이 축약됐죠.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 100일 공령의 집중도 존무수유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축약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 100일 공령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법에 대한 풀이신 거나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항목이. 처음에 이제 시민경에 대한 풀이 시작하면서 상약삼품 신여기정 하셨거든요. 첫 구절이. 그 상약삼품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상약삼품인 거고요. 그게 뭐냐, 상약품이 뭐냐? 신기정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알면 풀이가 처음부터 쭉쭉쭉쭉 차례도 붙어져 이어가요. 그죠? 상약삼품 신여기정인데 그게 어떠냐면 황홀홀 하고 묘묘묘묘해서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셨고 상품이 뭔가를 대략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에 그렇게 어렵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몰라도 된다. 아직은. 그건 나중에 저절로 알아야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뭔지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존무수위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존무수위만 해라. 그러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필요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게 존무수위인데 존무수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 뿌리 방법입니다. 이게. 존무수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하신 대로 회풍혼합 하면 100일 공령이 돼. 100일 공령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초기 준비 단계를 거쳐서 100일 공령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게 할 수 있게 돼. 그리고 100일 공령 나가면 저절 단도, 내단도 완성이 되고 점점 더 신정스러워지고 태식에 들어가고 더 가면 기혈풀기가 되고 더 가면 신법 공부, 시민 공부가 되고 시민 공부, 시민경이죠? 시민 공부가 되면 목표 거의 도달했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무수유, 죽어라 하고 존무수유 하면 되는 거죠. 존무수유를 어떻게? 여기, 회풍문합해서 해요. 회풍문합. 회풍문합을 해서 쭉 하다 보면 100일 공령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해나가면 저절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도 착착 가서 끝까지 가. 그래서 어떻게 돼? 먼저 구에 설명했듯이, 성가기성.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다. 놓지 않고 계속 가면. 여기까지 쭉 풀이가 저절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뜻을 알면 저절로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쫙.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방법을 풀이하셨다. 여기까지 했고요. 100일 공령의 단계야말로 공부의 기초인데 시민경에는 그 100일 공령으로 가는 공부법이 결여되어 있다. 이 시민경 자체에는 조식수련법
백일공룡으로 조실수령법, 오행연기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천의 비밀이었고요. 심의경이 상천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죠. 이것도 상천의 진짜 사람이랄까 그거에 대한 공부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상천에 가면 밝아진 사람들은 가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상을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단계 이제 영혼들이 지상세계의 모판에 영혼들이 어느 정도 커서 그전에는 너무 작아서 하려고도 못하고 해도 못하니까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소용이 없었고 영혼들이 어느 정도 커서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다는 절대 아니고 밑에서 착 커오기 때문에 한없이 늘 있어. 이거는 언제나 있어. 모판을 운영하시느냐 당연히 하죠. 그 좋은 효율 좋은 걸 안 할 리가 없으니까 미래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가 세도는 아닌 거니까 그런 거여서 계속 조그만 녀석부터 커온 녀석 거의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 올 때까지 20만 년 커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만 치면 밑에가 다 거의 다죠. 위는 소수, 굉장히 소수겠죠. 가장 작은 바이러스 작은 만물에서부터 전체 수를 따지면 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할 건데 지금 만물의 영장 우리 지상세계 여기서만은 지금 70억, 77억, 80억 이러죠. 택도 휘셨겠죠. 수천조 경일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건데 만물의 숫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판은 앞으로도 계속 지상천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데 모판에서 길러져서 자꾸 모판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고 자꾸 상천에 더해지죠. 그러니까 상천의 숫자가 오히려 훨씬 많다. 우주에는 모판은 극소수다. 그런 겁니다. 알면 저절로 이렇게 축축 알아지죠. 그래서 비밀이어서 없었다. 그거를 바로 이번에 전에는 있었어도 가르치는 사람만 성공자 분들이 밑으로 제자 몇 명만 3명, 4명 이렇게만 극소수만 배울 수 있었지. 그때도 극소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11,000명 이렇게 안 되더라도 뭐 그때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3-4명 성공자가 3-4명이 가르쳤으니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공자 이게 구한말만 해도 100명은 생존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봉수님께서 밑으로 300-400명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공개가 됐고 앞으로는 뭐 전 국민이까지는 다는 역시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봉수님께서도 우리 백성의 반, 국민의 반이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80억, 100억도 안 되지만 몇백 년 뒤 인구 또 한 차례 폭발적으로 늡니다. 광문명이 지금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슬슬 반중력적인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무한에너지 되고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늡니다. 사람들 공부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식 공부를 하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지금 거기에 모든 시간이 투자되어 있고 그런 건데 먹고 사는 거에 거의 농사 지으면 거의 농사 효율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거에 거의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고 자기 개인 시간이랄까 그러니까 거의 선진국 정도 되어야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자기 시간을 갖고 정식 공부하기가 영문부터 작아서 안 하고 그런 단계인데 지금 컸고 생계에 묶여있죠. 많이들 생계가 해결되고 나면 자유로워지면 정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많아지고 그래서 봉수 스님 말씀대로 나라에서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켜도 밑에 형문이 작은 애들은 다들 같이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배우듯이 다들 하니까 같이 가서 하기는 하되 뭐 좋아 역시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반은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참 뜻 본의를 알면 속뜻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몇백억일지 1,000억 이렇게 봅니다. 우주로 나가려면 그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알아준 거라 설명할 수 없어요. 1,000억 정도 되어야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술이고 뭐 이런 게 갖춰진다. 지금 슬슬 바로 얼마 전에 유튜브에 봤습니다만 양자 이동 기술이 실험이죠.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죠. 양자 이동 실험실에서 과학 박사들이 구현되었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뭐를 실험하셨는지 양자 이동이 뭐냐면 순간 이동입니다. 장거리로 치면 이제 기술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지만
나중엔 초장거리를 지금 이제 상촌에서 신선들께서는 허에 가면 우주 끝까지도 순식간에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순식간에 가요. 근데 양자이동인데 그게 양자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만물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인데 물질인데 이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뭐다? 다 빛이다. 우주랑 똑같다. 빛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놈은 원자의 구조를 수소 원자 우주 물질의 뭐 70%지 뭐 얼마를 75%를 차지하는 수소 원자의 경우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수백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 되죠. 즉 평면이 아니니까 수백 세제곱 킬로미터 공간에 우주 공간에 겨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놈은 양자인 빛덩어리. 근데 그놈이 있다가 없다가 또 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놈에서 없다고도 볼 수 있는 놈인데 그놈이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없는 놈이야. 그놈이 다야. 뭐 크기도 않고 수백 세제곱 킬로미터 중에 겨우 농구공 30cm 크기의 공 하나가 다야. 나머지 텅 폈어. 먼지보다 작은 점 2개 음따고 치자고. 그거는 그렇게 큰 거는 2개는 그냥 음따고 치자고. 있다고 쳐도 그게 안 돼. 그것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 그것도 반만 있고 반만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가 다라고 볼 수 있죠. 크기나 질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놈이 단데 그놈이 없는 놈이야. 빛일 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있는 건데 우리가 보기엔 없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놈 없는 놈이니까 어때? 실제로 영혼이어서 물질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아. 중력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 그래서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치라는 그렇습니다. 양자이동. 양자이동이 되고 안 되고는 과학 문명 자체가 뭐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 지금 그전 우리 이제 만 년 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과학이라는 것 자체 발전되기를 겨우 100몇십 년 만에 거의 이 수준 왔고 거의 그전까지는 뭐 산업혁명 어쩌고 했다고 해도 진짜 별거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요 짧은 시간 만에 다 왔죠.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서 왔죠. 그래서 지금 저 에너지도 핵융합 어쩌고 하는데 핵융합 없었어도 되는 건데 어쨌든 핵융합을 해서 더 깊게 가면 핵융합인 거예요. 지저세계에도 인공태양도 있고 핵융합이 인공태양입니다. 네, 인공태양 같은 경우에 이 핵융합은 뭐 원자로 뭐에 가둬놓고 어쩌고 저쩌고 기술력이 안 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 상천의 기술 더 발전해서 가면 그냥 허공에 그냥 띄우는 거야. 뭐 안에 가두고 어쩌고 그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전혀 상상도 못 갑니다. 지금의 우리의 기술력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죠. 자꾸 더 그렇게 가는 거죠. UFO도 그렇고 UFO의 기술력 우리 지금 상상도 안 돼요.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우주로 나가려면 지금 지구하기 로켓으로는 택도 없다니까. 무중력 상태고 중력이 없는 데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로켓으로는 방향도 잡을 수조차 없고 추진력도 얻을 수조차 없고 이거 택도 없다고. 반영력은 되어야 반영력하고 주위의 별들 간에 그걸 이용하고 뭐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에너지도 훨씬 더 높은 에너지가 되겠죠. 최소 수소핵 그걸로 될지 몰라. 그거 아닐 거야 아마. 수소핵 융합 그걸로 추진력 아니라고. 추진력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UFO가 저거 하면 그 UFO로 납치됐다가 왔다 그러는 그런 UFO에 납치되었다가 실험 인체 해부당하고 실험당하고 그러고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떠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느 순간 무지갯빛처럼 UFO 내부가 그렇게 되고 쏠림 현상이라고 전혀 없이 그대로 이동한다. 물질인데 물질이 아닌 것처럼 이동하는 거죠. 쏠림 현상 없다며. 가족들도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껴. 근데 무슨 무지갯빛이 난데 그건 아마 뭐라고 해야 되나 중력이 아닌 그 벗어난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항해 능력을 이동을 하면 그게 그렇게 빛이 오는 모양이야. 빛이 다니까 우주는 물질 없고 빛이죠. 나 영혼인데 보이는 놈은 다 빛이야. 그 놈이 있다고 하는 놈이야. 근데 실제로 물질은 없어. 상천도 우리가 보는 물질지 아니죠. 영혼만 계신 거나 같죠. 우리가 보기엔 원신체가 있는데도 그렇죠. 근데 그놈도 상천에 가면 그것도 걸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상만 또 신인의 단계에 가면
그 원시제 조차 없어서 상만 있죠? 근데 상도 나온 놈이거든. 쌍도. 신은 상조차 없거든. 몰라. 사실은 신은 몰라. 근데 말씀 스스로 나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상은 있는 있으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이제 우주의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극심하다. 이제 아직 시작 못했고 정식의 태극계 지저세계 땅속 세상 말고 제가 또 먼저도 이제 지저세계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잘못했네. 명계는 지저가 아니고 지중세계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땅속에 있는 거지. 땅속 지중. 지저세계는 땅속인 땅 우리 밑에 있는데 지중세계는 아니고 지구를 그걸 겉을 땅이라고 보고 그 속이라고 보면 맞기도 한데 그 안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어. 우리 같은 세상이야. 해가 띄어져 있고 똑같아. 응? 그 지저 땅 속에 있는 엄청나게 큰 세상인데 지중이기도 하고 거긴 지저가 맞아. 그래서 지저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지중세계랑 안 하고 명계는 아니 지중세계라 태양도 없고 필요가 없으니까 태양도 없어요. 영혼도만 있는 데고 만물을 기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지중세계입니다. 명계는 지중세계다. 명이 사실은 명은 우리가 왜 밝을 명이잖아요. 한자 명자 밝을 명자잖아요. 그 명자는 한자는 틀린데 명이죠. 발음이 같죠. 제가 말씀드렸죠. 발음이 같은 놈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예, 깜깜하다 그랬는데 그놈이 밝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밝은 놈이에요. 어떻게 뭐가 밝고? 영은 빛이잖아. 물질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밝아. 육안으로 못 보고 우리 여기 상천에도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 속에서 밝은 거, 땅 속에서 지중해에서 밝은 거라 그게 명예예요. 거긴 어두운 놈이거든. 거기서 밝은 거야. 사실은 완전 가까운데 태양도 우리가 보기 진짜 완전 가까운 데죠. 태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밝고? 예, 영혼 다 영혼들이니까. 영혼만 치는 없고 영혼만 있어. 그러니까 작긴 해. 또 밖에 얘기인데 일본 만화 중에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라고 한 거기에 그 애니메이션에 숲속에 가니까 숲에 이런 조그맣고 크고 작은 이런 빗덩어리 동그란 빗덩어리 막 떠다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된 장면이 있었어.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상처에 대한 거기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매망냥 뭐 들어보셨을 걸지도 모르는데 이매망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매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귀신, 혼 이런 걸 뜻해. 이매망냥이라는 게 작은 수석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돼 그 표현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필요 없어요. 알면 그냥 다 알아요. 그런 건데 그 동글동글하고 크고 그 크기가 한없이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작은 놈 무지하게 점처럼 작고 큰 놈은 이만큼 하고 많이 안 컸으니까 주먹만 정신공부자가 제법 공부가 돼야 주먹만 한 거니까 계제가 막 올라가요. 그전엔 무지하게 작고 섹스톤만 하고 보통 사람은 좀 큰 사람은 엄지손톱만 하고 한 계급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고 더 큰 놈은 요거보다는 또 한 세제곱 세 배 차이 나겠죠. 일하러도 오고 신선들도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 사람만 하기도 하고 신선 좀 등치가 작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보신 분은 이 동네에 산 신이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리고 또 제가 저한테 보여주신 연정수련하던 그 뭐 초기 단계로 할까 그 당시에 제가 수백 미터에서 먼저 얘기했죠. 먼저 시간에 수백 미터 그렇게 크셔. 이게 뭐의 크기? 예, 영혼의 크기고 사실은 육신도 그렇게 크던 얘기예요. 육신을 벗은 거잖아. 원신체를 안 보이는데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부르는 게 없었어요. 원신체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 봉수승이 말씀하셨어요. 기룡산에도 500m짜리가 돌아다닌다. 500m짜리가 우리 사람 형태를 가진 신선이나 누굴 얘기하신 걸 텐데 산신이실 거예요. 500m짜리가 돌아다니신다 그러셨거든요. 그 정도 크기면 신선이겠죠. 당연히 크기가 그렇게 크면 정상계가 우리 인간만한 거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채워서 등신대로 뼈대만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인건 못됐지만 주요 뼈대만 만들어서
상천 상태에서 대기 중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게 자꾸 흩어져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 끼우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 제 몸 크기만큼 만들었겠죠? 예, 육신을 가지고 종국에서 한 사람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크기도 그대로인 거고. 그리고 상천에서 이제 자꾸 더 공부하시면서 치를 갖고 한다고 했죠? 예, 상천에도 치를 가지고 해요. 살면서. 이거에 이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육신을 갖고 사시는 거야. 우리 5m짜리 있고 15m짜리 있는 거 같은 이치예요. 더 올라가면 더 크겠죠? 우리 지구도 상천의 지구, 제대로 언제 진짜 지구? 우리는 그 안에 이게 조그만 그 모판일 뿐이고, 아주 조그만 바지인 거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십만 킬로. 네, 상천의 성인, 별쯤 되려면, 별인 거죠, 별. 막 뛴 대성인, 막 성인이라고 하는 대성인이라는 분이 전국에,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제 계산이니까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면 1000m. 네? 대략 좀 더, 국외제가 막 뛰었을 때 1000m. 3배씩 크니까, 쾌제가 하나 올라가면 3배로 커요. 육신도 그렇게 봐요. 영혼의 크기도 그렇고. 그러면 3kg, 그 다음에 9kg, 27kg 이렇게 크겠죠? 별 정도 되신 분 수십만 킬로일 것이다. 대략 제가 그때 계산해 봤는데 2, 30만 킬로, 27만 킬로까지만 가도 2, 30만 킬로일 것이다. 뭐 더디 알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런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은 크기도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뭐 그런 흔적이 또 있어요. 나는 신이야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세상에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인터넷에 어디서 구했는지 사진들을 지상 굉장히 높은 데서 찍은 사진인데 땅인데 거기에 우리 눈썹 모양 같은 게 확연하게 보여. 사람 얼굴이죠? 대륙이 그 눈썹이 형태가 전체가 있지는 않아. 대륙의 크기야 그게. 대륙의 크기 얼마나 크죠? 적어도 몇천 킬로, 만 킬로 이렇게 되죠? 그 눈썹 있고 얼굴 모양 그거만 몇 개 있고 대략적인 형태가 다가 얼굴만도 안 해. 응? 그 대략 어느 대륙인지 남극 대륙인 건지 어디 모양인데 그게 찍힌 게 있고 그 사람이 찍은 거 수백 미터짜리 그 사람도 수백 미터짜리 형체가 사람 모습인데 수백 미터야. 근데 사진에서 찍기도 해. 기술이 발전해서 사진이 더 좋아져서 그런지 빛도 찍으니까 이제는 사진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기운 영롱에 무지개 빛이 나요. 빛이 강해질수록 더 뚜렷해지고 근데 대략 그렇게 보이지 확연하게 안 보이고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저희 동호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완전 개안은 못했어. 원사법 한다고 죽어라고 실핏줄 터질 정도 했다고 그래요. 성공을 못했는데 거의 성공 뭐해서 안 주신다니까. 안 주시고 자격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근데 너무 지극정성으로 죽어라고 하니까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의지가 얻으려고 강하니까 기특해갖고 공유만 살짝 맛보기 살짝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보는데 사진으로는 봐. 자기도 살짝 뭔가 느끼는 거지. 눈으로도. 그때는 핸드폰으로 보고 다니질 않을 테니까. 그러는지 어쩌면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운 솟아나는 걸 이렇게 그 사람은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든. 그래서 거기 찍어. 뭐 사방 아무 데나 지금 안 나오겠죠? 솟아나는 지점 할 자리입니다만은 좋은 자리에서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처를 알면 세상 완전히 다르죠? 우리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가 만들어진 모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운 좋은 자리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보통 사람도 사진에 찍힌 거는 우리 심형사진에 흐릿한 놈뭐 찍힌 거 보이듯이 그냥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 사진에 찍혀서 사진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안 보여. 지금도. 근데 사진에 찍힌 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사진에 찍어놨잖아요. 자기 갤러리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떤 데 좋은 자리 이런 데는 빛이 더 굉장하게 강하게 그런 기운이 뻗어나오는 데도 있어. 그런 건 또 확연하지. 그런 자리를 찍은 거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얻어서 볼 줄 아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기월 180개 한겨울에 뚫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와서 공부 중에 보통은 이제 제가 행사 중에 단체에서 연정원 계룡산 지부라고 합니다. 계룡산 지부 상시에 내에 있는데
공주 상진이 했는데 계룡산 지부에서 이제 스승님 탄신일 제의라는 또 제를 올려요. 지금도 당연히 올리죠. 그런 건데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 중에 한겨울에는 공부만 하니까 아예 뭐 내려오지도 않고 산에서 경계를 내려오질 않아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나는 사목으로 다녔는데 거기만 갔다 오고 봐도 안 보고 듣기도 안 듣고 이렇게 다 눈 두기 닫고 다닙니다. 공부 무지하게 방해해야 돼요. 뭐가만 하나 걸려있으면 그게 나와 시험에 없어야 돼.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사 전혀 참가를 안 했는데 그 해에는 공무수님께서 현령하셔가지고 참가해라. 어느 정도 정심이란 걸 나중에 더 공부 몇 년 더 하고 받았는데 일단 상처에는 큰 급을 넘기셨다고 본 것인지 그런 거예요. 기회를 그만큼 뜨는 게 있는 체는 어느 정도 자격이 됐나 봐. 송자의 자격이 정심 이 지도하고 덕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송자가 못 된 거야. 지나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 할아버지 탄신일이었는데 자택이신데 2층은 수련장으로 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자들이 거기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거기 기반으로 합니다. 상신이 계룡산 지부그래서 계룡산 입산 수련하는 입산 수련하는 전문인들의 수련장 같은 거예요. 봉수 스님의 저기도 거기 있어요. 음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을 양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양계고 음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를 실제로 백의 집이에요. 백의 집 영어는 올라가졌고 백 그런 건데 훌륭하셔가지고 참여하고 상주에 인사드려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날 왜 그랬는지 밤새 하니까 그때 새벽이었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감격도 있고 고생하고 사람들 왜 상 받으면 큰 상 받으면 배우들도 이거 울죠. 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무지하게 고생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거예요. 보니까 진짜 고생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 감사하기도 하고 가르침이라 엄청 감사합니다. 가르침이라 쌍전의 가르침이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순전히 정신공무원 순전히 가르침을 주셔서 된 거예요. 내가 앉아서 한다고 했는데 순전히 가르침을 주셔서 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서 참가하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와서 평소에는 그전에는 자기가 와서 한 번도 쫓아와서 먼저 말 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특히 뭐 공부한 거 알려주지도 않아갖고 나중에 들어왔고 그래서 뭐 거의 대접을 못 받았어요. 초짜 취급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쫓아와가지고 보는 눈이 그 사람이 진짜 본다는 걸 제가 확연히 느꼈는데 자네 기운이 여기까지 미쳐 그러고 한 7, 8m 제가 선 기준으로 7, 8m 밖에까지 이렇게 두껍게 자네 기운이 여기까지 미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지 느끼는 건지 그런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있더라고 기운을.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공부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고 조금 이렇게 늘어가는 건데 해마동 저희도 그렇고 저희 형제도 공부 계속 열심히 하는데 조금 늘어가는 거예요. 조금 제 동생이 얘기했으면 기혈 뚫기 한다고 그랬죠? 쌍둥이 놓고 전수신법 못 받아가지고 기혈 뚫기를 해요. 저는 기혈 뚫기 한 번 하고 전수신법 받은 게 이미 내정돼 있고 해서 전수신법 못 받으면서 기혈 뚫기를 하면 무지하게 고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말도 못하게 고생해요. 37결제 굶어가며 하면서 한 번만 매번 뚫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기혈 뚫기가 뭐 과정이라 그런지 기혈 뚫기가 뭐다 하는 것만 딱 보여주시고 그러고 전수신법을 바로 넘어갔어요. 기혈 뚫기를 하던 게 기혈 뚫기를 하나씩 그렇게 하던 거를 한 번에 기혈 뚫기 때 한 번 하나 뚫는 거를 한 번 기혈 뚫기도 띄우신 거죠. 자기 해서 인도하서 길을 가진 거죠. 한 구간 듣던 거를 전수신법의 시민을 띄우면 10구간을 뚫어. 기혈을 10개를 뚫어요. 10배죠? 효과가 10배. 기간도 저 같은 경우 집중해서 해서 그런지 어쩐지 우리가 대략 6일에 한 번씩 뛰었다고 그랬죠. 한 2달 동안. 2달 동안 6일에 한 번씩 10번을 뛰고 그 다음 2달을 죽어라 하고 사다 먹고 그게 대략 8개월 공부했는데 한 2개월 안 되게는 춤이 들어서 흐트러지시는 거예요. 2개월 안 되게는 집중을 계속해다가 신법 띄울 단계까지 집중이 모자라.
한 2달 가까이를 계속 집중력, 좀 안 됐습니다. 집중력이 집중력이 올려와서 뜰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2달쯤 됐을 때. 그러고서 띄우고서는 2달간을 대략 6일에 한 번 꼴로 10번을 뛰었으니까 2달 사이에 6일에 한 번 꼴로 시민을 띄우고 한 번 띄울 때마다 10개를 뚫어. 첫 번째 2달 동안에는 10개를 뚫어서 대략 100개를 뚫은 거예요. 그러고 체력이 완전 방전돼서 2달 동안은 죽어라 하고 밖에서 싸다 모금해. 그리고 좌우미원은 여전히 자리시켜서 해요. 이거는 불 끄면 안 돼요. 여연 시켜서 하는 시간대가 안 돼도, 집중 안 돼도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거야. 하나도 안 돼도.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두 달을 하다가, 2달을 좀 하니까 역시 또 먹은 것도 체력 복구가 됐고, 집중력은 이미 많이 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안 놓고 있으니까 그게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2달 동안 또 계속 하고 있었죠? 어쨌든 체력 복구가 거의, 그러니까 마음 모으는 건 흐트러지지 않았으니까,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체력 복구가 2달 굉장히 사다 먹었어요. 말씀드렸지만 후지 5일 만에 후지 4근에 옛날 통닭 2마리, 그거 기본, 그건 필수로 사고, 그 외에 먹고 싶은 거 뭐 반찬 종류도, 빵이 또 그렇게 먹고 싶어. 제가 빵을 좋아합니다. 비싼 거 못 사니까 싼 걸로, 양 많은 걸로 다 사는 거야. 거기서 영양이 부족하니까 안 맛있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빵은 말할 것도 없이 맛있어. 그냥 당분이 엄청난 영양 덩어리여서, 그때는 조청을 20kg짜리 조청을 사서 땅콩 이게 덩어리죠. 영양 덩어리에 땅콩 조그만 뇌에 집약돼 있어요. 지방이 많고 뭐 그렇지만 땅콩도 관으로 사다가 땅콩 껍질을 까서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거기다가 조청 부어서 그걸 먹었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거 먹으면, 밖에서는 그렇게 퍼먹으면은 하루에 그것도 막 먹고 싶으면 2번, 3번 이렇게 먹어요. 그랬는데 느끼해서도 너무 달아서도 못 먹을 건데 영양이 딸리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응? 더 먹고 싶어. 막 그만 먹고도 더 먹고 싶어. 그렇게 계속 총통이 계속 먹어서 쌓였을 정도니까. 그래서 20리터짜리 물을 밖에 밑에서 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20리터는 아니고 10리터 10리터짜리였나 보다. 10리터짜리를 시켰는데 물통으로 딱 줘요. 배낭에 물 받아오는 배낭에.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밖에서 우유통, 한때 이제 우유도 사다 먹었는데, 우유 비싸요. 돈 없어 못 사 먹어요. 우유 굉장히 비싸요. 우유통 배낭에 그거 들어가고 빈대도 더 해야 되니까, 많이 또 와야 되니까, 최대한 또 와야 되니까. 배낭이 오래 요직하면 어깨 하도 무거워. 매는 끈이 터질 정도야. 다시 가서 곤약하게 꼬매달라 그래도 꼬맸을 정도로. 그리고 배낭도 제헐하고 터지고 오랬어서.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체력이 말도 못하게 딸리고, 아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러고 빵도 사다 먹고 여러 가지 사다 먹어요. 역시 반찬도 그렇고 여러 그렇게 사다 먹는데 고기만 얼마나 먹은 거야. 통닭 2마리하고 4근하고 후지 10,000원. 4근이면 그 축협인데 직판장을 하고, 딴 데는 3근 할 때 거기 4근이더라고 10,000원에. 다른 데서는 3근 10,000원 이랬는데 거긴 4근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다 먹었어요. 수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수육. 그럼 덜 비리거든. 탁해요 좀, 돼지고기가. 저 공부자는 탁해서 안 먹는 건데, 탁하다는 게 그게 정입니다. 탁한 게 물질인 거라 그랬죠. 물질이 탁한 거라 그랬죠. 탁해요. 근데 그게 정인데, 만물이잖아요. 정인데 걔들이 영양분인 거예요. 정인 거예요. 정을 태워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제가 정을 태워서 공부해요. 정이 고갈돼요. 정력이 계속, 체력이 오죽하면 체중이 15kg, 20kg를 빠진다니까. 한국 공부하면 그렇게 사다 먹는데도 그렇게 빠져. 네, 그랬어요. 저 형제들도 그렇게 하는, 심포 공부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도 안 먹어요. 엄청 그러고도 체력이 달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응? 체력 받쳤으면, 그러니까 체력이 달려서 체력 방전이 돼갖고 사이에 2달은 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체력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굴이 싼 게 굴인데 굴이를 장복하면 뼈가 강골이 되고 시치를 먹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무단데 유산 수정까지는 안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밑으로 그 사람이 그래서 취수 좌도 쪽이었는지 밑에 몇 명들이 같이 먹었어 친구들. 여튼 날에 텔레비에도 나왔나 그럴걸? 3층이었대는지 4층이었대는지 모르겠네.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 그냥 맨몸으로 바닥으로 땅으로 뿡뿡뿡뿡 소리 나게 뛰어내려. 한두 차례 아니고 그랬대. 방송에도 나왔대 그러더라고. 그 사람 생각도 나더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날 수 없나? 우리도 먹고 싶어서. 바로는 효과가 안 날지 어쩌니 뭐 효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 나요. 모자라서 주고 그걸 2달간 먹는 동안 애만 먹어도 복구가 엄청 많이 되겠지. 더 빨리도 되겠고 엄청 많이 돼가지고 아유 하는 동안에도 체력이 얼마나 달리든지 체력이 달려서 공부가 안 되니까 또 이름을 내가 이 책에는 나름대로 그때 생각이 나서 알려주셨는지 적었는데 등 뒤에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좀 살짝 중간에도 위쪽쯤인데 척추 뼈로 중간으로 이렇게가 두 개가 기혈자리가 있는데 체력이 막 다니까 거기가 뭉치고 아프고 결리더니 나중에 막 뭘 속옷을 찌르는 것처럼 아파. 거기가 뼈자리가 한 군데가 먼저 왼쪽이 먼저 있는지 오른쪽이 먼저 있는지 거기 어딘지도 뭐 위치를 찾을 수도 없어. 중단전 부대 심포 공부할 때 얘기예요. 초창기에 그 초기. 체력이 달려서 너무 못하겠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헤매고 체력 타는 거 수도 없이 했지. 정신만만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 시간 돼서 하고 있는데 체력이 달려갖고 죽으라고 뛰어서 다시 폭하고 꺼져. 해나갈 수가 없는 거야. 체력 한턴 엄청 했지. 저절로 그렇게 되죠? 응? 의지를 만만하고 하는데 그게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랬더니 거기 또 아픈 거기가 가서 뚫더라고. 신도분 인도에서 가서 뚫는 거죠? 거기 뚫더라고. 그런 것도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죽을 뻔한 경험도 해요. 봉수 스님도 거의 봉수 스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죽었다고 관에 넣으셔가지고 관에 넣었어요. 뭐 장례 지내죠? 그러면 병풍 놓고 병풍 뒤에 관을 놓죠? 그렇게 하고 지올리는 거예요. 그 앞에 향 놓고 저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와서 사람들이. 그리고 며칠 뒤에 강 갖다 묻는 거고. 근데 뚜껑은 못 지른 그때까지는 아마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앉아가서 묻기 전에도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못 지리든지 뚜껑을 닫고 흙 덮는 거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얼굴 본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미리 봉수 스님의 한학의 선생이신 것 같은 건데 원래 한학 어려서부터 공부하셨으니까 봉수 스님은 한학 옛날에 한학이었죠 공부가 소학교 이런 거 안 다니고 한학 봉수 스님께서 소학교를 좀 다니다 나중에 일제에 대한 반발 심리 그런 것 때문에 관두셨어요. 중등 과정은 다시 안 가시고 관두시고 독립운동하러 다니셨어. 봉수 스님은 독립운동 하다못해 3.1 독립선언문 그것도 사방에 동지들이 사방 각지에서 뿌렸죠? 그것도 배달하셨어. 지역마다. 축지? 경신법도 있고. 그걸 하셨어요?